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재영 아나운서님. 네, 저희가 오늘 민병덕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모시고 싶어도요, 이 동료 의원분께서 칭찬을 해주시지 않으면 모실 수가 없거든요. 어떤 분께서 칭찬을 해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 생각에 우리 당에서는 저 칭찬해 줄 사람들이 꽤 있는데 다른 당에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칭찬을 해주셨는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보시죠. 민병덕 의원님,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저는 우리 민병덕 의원님을 항상 볼 때마다 작은 거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소신 있는 분으로도 많이 통하는데요. 정부 입장과 다르게 우리 660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손실보상 또 소급적용 특례법을 대표 발의하셔서 또 그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한 발치 떨어져서 보는 저로서 우리 민병덕 의원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우리 잠재력을 가지신 우리 민병덕 의원님께 뜨거운 마음을 전달해드리면서 칭찬해드리고 또 응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내 마음 알지? 사랑합니다. 쑥스러우시면 웃으시더라고요, 다들. 어떠셨습니까? 강민국은 정무위 활동을 할 때 제 바로 맞은편인데 제일 처음에 정말 재수없었거든요. 저는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키도 크지, 잘생겼지, 이런 분이었는데 정말 당은 다르지만 정말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이도 같아요. 국정감사나 현안 질의를 할 때 야당에서 이제 장관들 불러놓고 막 몰아치잖아요. 막 몰아치다가 제 얼굴을 보면은, 웃고 있는 제 얼굴을 보면은 하회탈 같아서 김이 쫙 빠져버린대요. 피하는 1호군요. 마음이 무너질까 봐. 제가 씩 웃고 있으면 독 한 마리 안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저처럼 촌놈 출신 의원인데 제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부러웠습니다. 키도 크고 훤칠하고 멋지게 생겨가지고 정말 부러웠는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말 소탈한 마음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잘해보자라는 그 열려있는 자세, 우리 강민국 친구 너무나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저런 것들 상의하면서 다소의 입장 차이가 오히려 더 다양함을 더 키우는, 그래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가 내 앞자리에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강민국 고맙다.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강민국 의원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민병덕 의원을 칭찬합니다.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칭찬합니다. 아이고, 우리 강민국 고맙네. 자, 본격적으로 강민국 의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민병덕 의원, 그는 누구인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될까요? 네, 뭐 별거 없는데. 자, 저희가 듣기로는 정말 준비된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저희 나름대로 해석인데요. 준비를 오래 했다? 10년 동안 준비했다. 오래 걸렸다? 네, 그 안에 3번의 도전을 예.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고 1년 지났죠. 자, 어떠십니까? 재밌어요. 재밌다는 것은 제가 10년 걸쳐서 2번 떨어지고 3번째 만에 삼수 끝에 된 의원이어서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그것들을 아직 뭐 정말 조금밖에 못했지만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재밌어요. 변호사보다 훨씬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동료들이 알아주시는 게 이게 뿌듯한 것 같아요. 뭐 일반 국민들한테 어필하기에는 아직 택도 없지만 그래도 같이 했던 동료들이 조금씩 알아주는 것, 그 재미도 큽니다. 뭐 민생파다 이런 말씀 간략하게 드렸었는데 법안 발의를 하실 때도 좀 그쪽에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좀 그래서 그런지 이 어떤 국민께서 이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자,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을까? 저희도 궁금합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다고 저 하나 살자고 지금까지 같이 온 식구들을 다 자를 수도 없는 거고 모두를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관리비가 문제고 월세들이 문제고 사장들은 매출을 찍어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지. 평균적으로 하루 200 이상 찍던 가게들이 20만 원, 10만 원 요 정도 찍고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가지고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했던 점, 그 점이 가장 칭찬받아야 할 점이고요. 민병덕 의원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힘을 낼 수 있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저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민병덕 의원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민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 손실 보상 법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정무위원회라서 이 소상공인 관련된 상임위는 아니에요. 거기는 산자인데 근데 민생을 살피는데 무슨 상임위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코로나로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정말 반성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우리 이제 상인분들을 만났어요.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 단위까지 다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면 조문 하나가 생기고 또 한 간담회를 하면 또 조문 하나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이 코로나는 누가 어떤 사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인의 잘못이 아닌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희생이 주어졌어요. 전체가 큰 희생을 갖기는 하지만 그거는 전체가 가지는 일반적인 희생이지만은 우리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특별한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정말 우리 보좌진들하고 정말 날밤을 새가면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저의 머릿속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저의 발과 제 기로 만든 법이다. 이 법이 나가자마자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었다. 나도 법을 만들고 싶었는데 딱 이거다. 이렇게 해줘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법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자,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발의하셨던 내용과는 조금의 많이 차이, 달라졌어요. 많은 차이? 어쨌든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좀 직접 설명해 주시죠.
결론적으로는 아쉬운 진전이다. 아쉽죠. 진전이다. 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해서 법으로 이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이런 지점에서는 진전이에요. 그런데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많이 아쉬워요.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점은 소급 적용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 점은 그 지점과 관련해서는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달부터 지급될 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법이 힘드신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집행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제 목표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특별희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 즉 손실보상이었고, 또 두 번째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출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신용이 완전히 망가지신 분들을 건져내는 것, 그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소상공인 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저한테 해주신 것들을 그냥 저는 딜리버리 했을 뿐이에요. 전달했을 뿐입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제 계신 분들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좀 현실화되는 것도 속도가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많은 간담회를 하고 수많은 토론을 했어요. 또 요즘 이제 벌써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사화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일도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누구나 집이라고 아예 이제 정책 이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누구나 집을 가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때문에 명명된 누구나 집, 우리 송영길 저희 당대표가 명명하신 건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세입자도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예요. 이거는 상상을 저도 못했어요. 여기에서 핵심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분양가, 확정 분양가의 10%를 내고 들어가서 10년간 살고 10년 뒤 오른 분양가가 아니라 최초 분양가의 90%를 내면 자기 집으로 할 수 있다. 소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임차인으로서 사는 기간 동안에도 설령 자기가 들어가면 좋지만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다. 세 번째는 이렇게 사는 그곳이 우리나라 옛날에 두레처럼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카쉐어링이나 공유차라든지 이렇게 주택에서 살면서 산업을 이끌어내고 그 산업을 통한 수익이 거기에 그분들한테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이 세 개가 저한테는 매우 혁명적인 것이에요. LH하고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업자에게는 정상적인 사업이익을, 그리고 그 초과이익은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누구나 집입니다. 네,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또 이 의원님을 굉장히 바라보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좀 핵심적인 곳인데요. 어딘가요? 바로 지역구입니다. 어디세요? 동안갑. 제가 안양 동안갑입니다. 자, 지역구의 현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여쭤볼게요. 예. 관악산 너머에 서울대가 있는데 서울대 정문까지 2개의 전철 노선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그쳐요. 그리고 관악산 너머에 바로 안양 동안구, 관양동, 비산동이 있어요. 근데 그곳까지 서울대에서 안양까지 지하철로 연결하자는 거거든요. 그 실리콘밸리를 곰곰이 뜯어보면은 스탠포드 공대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 얘기예요. 스탠포드 공대 바로 옆에 이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밀어줘 가지고 실리콘밸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떤 곳이 그곳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서울대가 있고 집중적으로 교통이 좋은 인도권이 있어요. 그 두 곳을 연결하는 방식이 그 전철 하나만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 그곳을 안양에다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안양 직동선이 반드시 됐으면 좋겠고, 지금 안양시에서 용역을 넣어서 지금 용역 중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될 때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인도권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싶은데 그것은 인도권의 GTX 신호선이 들어온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뭐 몇 억이 뛰었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이런 개발, 이런 호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에게 좋은 개발이 돼야죠. 네, 정말 잘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이게 좀 정리가 되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21대, 앞으로 갈 길이 멋이겠지만 우리 21대에서 목표로 가는 그런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21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지금은 핵심이지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코로나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세상에 대해서 적응하는 이것이 21대의 핵심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 속에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사는 문제 이것을 정말 꼼꼼히 챙겨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로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정책을 세워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너지를요, 동료 의원에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정말로 칭찬할 점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에게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당의 최승재 의원입니다. 최승재 의원님, 예, 저 민병덕입니다.